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 연구실장 김환기입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반등을 이룸으로써 구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회에 걸쳐 코로나19를 겪은 미국과 중국의 참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미국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미국이 돌아온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중국의 참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4년간 미국 우선주라는 현명치 못한 정책으로 미국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쇠락이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이에 따른 경제 추락 그리고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 즉 대개들의 의사당 단임으로 가속화되면서 이제 미국의 세계는 끝났으며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였던 미국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세계의 평판을 뒤로하고 다시 보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보궐에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해안 있는 지성인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료들의 참모 그리고 깨있는 민중이 삼박자를 이루어 자정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2월 17일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난국을 맞아 역사의식을 느낀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미국을 재건하는 사명감을 지닌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의 분열과 지도력 상실을 가져온 트럼프 각종 조치들을 폐기하고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과 동맹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신정부 내각을 흑인, 아시아계 등 피부색과 관계없이 인재를 골고루 발굴,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미국의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경기 부양안과 인프라, 청정에너지, 제조업 부흥 등을 위한 3조 달러 재정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 및 신정부 대외정책 발표 등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과 동맹 보건 방침을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제회의인 뮌헨 안보회의 화상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수호해야 하고 강화해야 하며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라는 근본적인 논쟁을 하고 있으며 변곡점에 와 있다. 나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민주주의는 변화된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전해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민주주의 모델이 역사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미대선을 둘러싼 혼란이 권위주의 모델이 민주주의 모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 선제를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콕 찍어 우리는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한다고 선언한 등 대중 공동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는 지난 수년간 대서양 관계가 시험받고 긴장했던 것을 잘 안다. 미국은 다시 유럽과 함께할 것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언급하고 과거 테러전 등 미국과 유럽이 함께했던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동반자 관계는 거래가 아니며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20세기 했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한 후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 관계가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유럽 방위를 재공유함으로써 동맹 복원을 독마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빈곤국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 프로그램인 코백스 프로그램이 기금 부족으로 난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40억 달러 지원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세계보건기구 탈퇴로 상실된 국제사연에 미국의 신뢰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은 지금 국내 재건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과 이를 위한 동맹 재건 그리고 국제사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 지성인들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료 출신인 참모들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의 쇠락을 가져온 원인을 전문가를 무시한 아마추어들의 국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전문화와 위기관리, 세계가 공감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치유책으로 제시한 세계적 지정학자 로버트 카플란, 그리고 국민 단합과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위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재건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봉쇄를 주장한
세계적인 국제정착자 존 미어세이머 시카고대 교수, 또한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경제 펀더멘탈 재건과 민주주의 체제 부활, 기술 우위 확보와 동맹 재건 등을 제시한 줄리안 게이츠 하버드대 교수 등등 많은 전문가들의 제언을 대폭 수용하고 경험 많고 뛰어난 전문 관료들을 참모로 발탁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성장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이익이 경쟁에서 낙오된 낙오자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 산업의 기업과 대주주들만 수혜를 받음으로써 빈부격차 확대,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으로 보통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의 치유를 위해 노동자 중심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위반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캐더린 타이 미국 대표부 대표, 또한 지난 40년간 추진해왔던 미국 대전 개입 정책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공개 지적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하여 중국을 봉쇄해 나갈 것을 구상한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터 캠벨과 국방부 수석보좌관인 엘리 레트너 등 뛰어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현실주의에 바탕한 정책 구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양식 있고 정직한 각 주의 이름 없는 무능 공직자들 60회 이상의 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을 모두 기각한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1월 28일과 2월 17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였으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4%를 기록함으로써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 1월 소매 판매도 5.3% 상승하여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정보회사 IHS 마켓사가 평가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작년 12월 57.1에서 올해 1월에는 59.1로 상승하는 등 제조업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월 13일과 2월 15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도 작년 12월에 6.7%에서 올해 1월에는 6.3% 하락했고 실업수당 신청자 수도 1월 초 90만 명에서 2월 셋째 주에는 73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난 여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노동시장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가 내년 말, 즉 2020년 말에 나가서야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의회 예상국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2월 17일 올해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9.5% 상향 조정하는 데서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사, 모간 스탠리사, JP 모간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등 권위 있는 경제 전문 기관들도 일제히 미국 경제의 회복 예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6.8%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4.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V자형 경제 반등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간 스탠리사와 JP 모간사는 미국 경제가 중국의 V자형 회복을 능가하는 코스로 진입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를 넘어 20세기 후반기 레이건 대통령 이후 번영을 구가했던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사는 올해는 경관 소비자 상품 수요, 재고 재입고, 기업들의 전진적인 영업체계, 추가적인 구제 지원책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활약을 받을 것이나 이에 반해 중국은 해외 수요 감소,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으로 제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급속히 반등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백신 보급이 확산되면서 점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 추가적인 구제 지원책, 기업들이 경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스스로 적극 모색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소비 억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만 저축이 1조 유선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력이 풍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으로 앞으로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미국에 다시 아침이 왔다라고 선언했던 이후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규환의 가장 기본 동력이 되고 있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 규환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피즘이 여전히 살아있어 트럼프와 데케티드들의
바이든 국정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동맹 재건도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에 대해 가졌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해 있고 또한 중국 광대한 시장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 싱크탱크 자유전략센터 센터장 이반 크라스테프는 그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트럼프 이후에 그러한 미국 모습이 사라져버려 또다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미국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바이든 동맹에 대한 제 공약을 100%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태도는 작년 12월 30일 유럽이 미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과 이번 미넨 안보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치를 주장하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언급들은 유럽은 과거처럼 무조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바이든 동맹 복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월 20일 EU 외무장관회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러시아의 푸틴 정적 나발리 수감과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여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연합 구성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유럽 진출 전략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등 친중 동중부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중국 영내 경제 진출이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진영학적 영향력 확대에만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한 바이든 신정부 철분을 계기로 공공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맹 복원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역량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도 급속한 회복이 예상되나 지난 2월 4일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과도한 코로나19 구제 지원으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경고하자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의장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 없는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코피나스도 그동안 미국의 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 우려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정의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자정력을 통해 모든 위기를 벗어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보건용 정부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를 고칠 줄 아는 자기 성찰과 개혁 능력, 즉 메타 소프트 파워에 기원한다고 조셉 나이 전 하버드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멍청한 지도자가 멍청한 정책을 피면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최대 장점이 작동하면서 궤도를 수정하고 자정력을 발휘하여 복원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미국 세계를 향한 비상을 위해 거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미국 우선주의로 세력의 길로 가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 회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는 중국 참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미국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